그쪽도 특별한 이름이 있더군요. 검은 수녀. 너희 더러운 영들아, 당장 떠나거라. 무려 9년 만에 돌아온 검은 사제들의 후속작, 송혜교와 전여빈이 연기하는 구마 수녀들의 이야기, 검은 수녀들의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위대한 천상의 여왕. 과연 며칠 전 나온 런칭 예고와 비교했을 때 또 어떤 정보들이 등장했을지, 그리고 촬영 중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든 예고편과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깔린 시각, 상당한 규모의 성당을 찾은 한 수녀. 세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힘과 그녀가 바로 송혜교가 연기하는 주인공 유니아 수녀입니다. 겸손하게 청하오니 이어서 등장하는 타로 카드, 왼쪽 카드를 뒤집자 악마가 나오고, 이를 보고 불길함을 느끼는 한 여자. 전여빈은 유니아 수녀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그녀를 돕는 조력자 미카엘라 수녀로 나온다고 하는데, 군대를 보여주시오. 당신의 전개를 통해 악마가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듯 보이죠. 명분은 있어요. 구마에 집착할 명분. 군대를 보여주시오. 그리고 이 타로 카드는 앞선 런칭 예고편에서도 나왔는데, 각각 살펴보면 황제 카드 뒤로 죽음의 카드가 나오고, 맨 오른쪽엔 교황 카드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황제는 권위와 질서를, 죽음은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교황은 전통과 믿음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질서가 악의 등장으로 위협받고 무너지지만 결국 다시 믿음이 회복된다는 일종의 권선징악 구조의 영화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티저 예고편에서의 악마 카드는 악의 등장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성당 예배실 양초에 불을 붙이는 유니아 수녀와 누군가를 휠체어에 태워 어딘가로 데려가는 두 수녀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여기 휠체어에 탄 인물이 이번 작품에서 박소담의 역할을 해줄 악령에 사로잡힌 소년 희준입니다. 앞서 나온 런칭 예고를 보면 이렇게 하얀 첫 모자로 희준의 시야를 가린 채 데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12형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후 등장하는 의문의 그림, 병실에 누워있는 희준의 위로 엄청난 파도가 들이치는 모습과 놔두면 결국 걘 죽으니까. 물속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뱀, 이 뱀이 바로 희준의 몸에 들어간 12형상의 악마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12형상이란 검은 사제들을 만들 당시 장재영 감독이 한국의 12지신과 엮어서 만들어낸 상상 속 존재들인데요. 검은 사제들에서 등장한 건 솔로몬의 72 악마들 중 5번째인 사자 형상의 마르바스. 이번에도 역시 솔로몬 72 악마 중 동물의 형상을 한 악마가 12형상으로 등장할 것 같은데, 12형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뱀의 형상을 한 17번째 보티스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티스는 독을 바른 검을 들고 있고 적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아군끼리 싸우게 만들기도 한다는데, 어쩌면 사제들끼리 대립하는 상황이 그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은 수녀. 이어서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두 수녀, 아마도 처음에 유니아 수녀가 찾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교회의 어느 방으로 들어가고 굳게 잠긴 곳을 열자 피가 흥건한 예배당의 모습과 두 수녀의 뒤로 한 신부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신부가 이진욱이 연기하는 바오로 신부죠. 바오로 신부는 희준을 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인데, 아마도 그가 먼저 희준을 발견해 치료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 악령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런칭 예고의 장면처럼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명분은 있어요. 구마에 집착할 명분.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은 기차역에 온 두 수녀와 누군가 떨어진 사고 현장, 그리고 유니아 수녀가 병실에 커튼을 걷는데, 아마도 이번 악령이 관련된 듯한 사건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 휠체어에 탄 남자가 이 사건에 대한 여러 정보를 던져줄 것 같죠. 수녀가 무슨... 이어서 나오는 장면은 가톨릭 사제들이 모여있는 회의실, 아마도 유니아 수녀가 찾았던 이 교회의 주요 임원들이거나 한국 가톨릭계의 높으신 분들 같은데, 유니아 수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죠. 원래 규정상 수녀는 구마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마 의식을 하겠다고 주장하자 규정을 운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죠. 그런 신부들을 향해 슬쩍 코웃음을 날려주는 유니아 수녀, 놔두면 결국 걘 죽으니까. 결국 규정은 무시한 채 오로지 소년을 살리기 위해 금지된 구마 의식에 뛰어듭니다. 그렇게 구마 의식을 펼치던 중 깨어나는 악령과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바오로 신부, 난데없이 나타난 쥐떼에 도망치는 사람들과
냅다 소화기를 집어던지는 윤희와 수녀까지. 현장은 그야말로 재난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데 잘 보면 여기 쓰러지는 남자가 한복을 입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런칭 예고에서도 형형색색의 청과 함께 방울소리가 울리는 등 악지 중에 악지란 말이다. 흡사 파묘를 떠올리게 만드는 한국 무속의 장면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야, 말을 해 있냐나? 검은 사제들에 나왔던 영주무당과 제천법사와 같이 이번 영화에서도 역시 무속에 관한 장면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죠. 너희 더러운 영들아, 당장 떠나거라. 다음 장면에는 이미 악마에게 당한 것인지 혹은 제물로 바쳐진 것인지 예배당 바닥에 쓰러져 있는 두 사람과 가운데에 앉아있는 희준, 그리고 그를 향해 무언가를 들고 뛰어가는 수녀, 수녀의 옆에 말통을 보아 뒤에 나올 장면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죠. 마지막으로 악마에게 카리스마 있게 경고를 날리는 윤희와 수녀의 모습을 끝으로 티저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당장 떠나거라. 이번 작품은 검은 사제들의 뒤를 이어 구마 의식에 뛰어든 수녀들의 이야기로 검은 사제들 후속작이긴 하지만 장재영 감독이 아닌 권혁재 감독이 메가폰을 잡게 되었습니다. 권혁재 감독은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장재영 감독과 만나 친분을 쌓은 사이로 검은 수녀들을 오랜 시간 동안 기획해왔던 제작사 쪽에서 감독 제의를 받았다고 하죠. 시나리오가 처음 보자마자 휩쓸리듯 읽힐 정도로 강렬했기에 고민 끝에 감독을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장재영 감독은 촬영 중 전화를 걸어 응원의 말까지 남겨주었다고 하죠. 그렇게 권혁재 감독의 손에서 탄생한 검은 수녀들은 악령의 시인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규정도 무시하고 불도 지르는 등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수녀들의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인 윤희와 수녀를 보면 마치 다친 병사들을 위해 도끼를 들었다는 나이팅게일의 모습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권혁재 감독은 이러한 윤희와 수녀를 통해 금지된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다고 하죠. 윤희와 수녀를 맡은 송혜교는 더 글로리에 이어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연기력을 보여주며 카타르시스를 제대로 안겨주었다고 하는데 악령과 싸우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점점 감정이 격해지고 몸에 힘을 많이 준 탓에 어느 순간 몸이 경직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송혜교는 이전에도 잠깐 수녀를 연기한 적이 있었는데 벌써 두 번째 입는 수녀복이지만 상당히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죠. 반면 전여비는 이번에 수녀복을 처음 입었는데 생각보다 수녀복이 굉장히 편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격식 있는 복식이지만 그 속에 담긴 자유가 마치 미카엘라 수녀와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좀 더 실감나는 연기를 펼칠 수 있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사제복을 입은 이진욱 또한 굉장히 편했다는 후기를 남겼는데요. 사실 이진욱은 어릴 적 실제로 사제를 꿈꿨던 적도 있었다는데 이번 작품으로 간접 사제 체험을 하게 되면서 진짜 사제들처럼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반면 혼자서 환자복을 입고 촬영했던 악령시인 소년, 희준 역의 문우진,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는 박서준의 아역을, 열혈사제에서는 김남길의 아역을 맡으면서 얼굴을 알린 배우로 나이는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무려 8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 아역 배우인데요. 오랫동안 연예계 생활을 해왔지만 공부도 빡세게 하면서 무려 전교 6등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자랑하는 우등생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일 힘든 씬을 찍는 와중에도 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짬짬이 공부하고 촬영이 끝난 후에도 또 공부하는 광기를 보여주어 송혜교가 감탄했다고 하죠. 이렇듯 비상한 머리와 탄탄한 경력을 가졌지만 당신의 종을 검은 사제들에서 박소담이 워낙 레전드 연기를 선보였기에 그 뒤를 잇게 되어 부담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악령이 들렸을 때 중학생인 희준이 성인 같은 연기를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며 연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주연 배우들이 시험기간이라고 약도 챙겨주고 응원도 해주는 등 여러모로 챙겨주고 연기 준비를 도와준 덕에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권혁진 감독은 그에 대해 매번 어떤 연기를 할지 기대하고 감탄할 정도로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주었다고 하죠. 특히 클라이막스에서는 감탄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연기를 펼쳐내어 감독으로서 굉장히 행복하다고 표현하기까지 했는데 과연 이번에도 괴물 같은 신인이 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해외에서는 굉장히 흔하고 또 다양한 오컬트 장르이지만 국내에서는 오컬트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검은 사제들. 개인적으로 오컬트 장르를 좋아하는 편인데 우리나라만의 색깔을 갖고 계속해서 장르적인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